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D-28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5개 정당 후보들이 제각각 출사표를 던지고 자신의 정책과 노선 그리고 정치 철학을 바탕으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선거가 뒤로 갈수록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초접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은 여론조사 전문가를 통해서 최근 판세를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대표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연결 네, 드립니다. 잘 네네. 지내시죠? 네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벌써 19대 대통령 선거가 2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달도 네, 채 남지 않은 이런 상황인데요. 네,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전후로 해서 4월 초, 그러니까 지난 4월 3일부터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대약진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여론조사에 상당히 뭔가 그 신뢰도에 의문이 갈 만한 조사들이 조금 나와서 문제가 좀 되고 있어요. 최근 KBS 네, 그리고 연합뉴스 조사가 대표적으로 거론이 좀 되고 있는데요. 우선 네,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아, 어, 그, 관련된, 그, 전공하신 교수님이 어제 또 방송 인터뷰를 하고, 좀 이따 인터뷰를 또 한다고 네, 들었는데요. 오마이TV에 10시 네, 30분에 김정환 교수 인터뷰합니다. 예, 네네. 예.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모든 여론조사 방법을 다,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등록된 자료를 봤더니 네. 그 KBS 연합뉴스의 지난 3월 조사와 비교했을 때 네. 전화번호를 추출하는 그 과정이 음. 좀 이상한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네. 무슨 얘기냐면 지난 3월 조사에서는 네. 비적격이라고 하는 뭐 이른바 결번이나 아니면 유선 전화 음. 경우에는 팩스 네. 또 사업장 뭐 이런 예, 예. 비적격 전화번호의 비율이 지난 3월 조사는 한 67% 정도 됐었는데 네. 이번 조사에서는 8%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 이거는 보통 조사기관들이 기보유하고 있는 패널 방식의 조사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인데요. 음. 패널 방식의 조사는 잘 사용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네. 전에 응답했던 어. 응답자들을 다시 재사용하는 예. 방식인데요. 예. 마케팅 조사에서는 유의미하게 쓰이고 있지만 예. 정치 조사에서는 예. 반복적으로 응답할 경우에 보수나 진보 쪽으로 좀 기울어지는 그렇죠.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네. 지난 대선 때도 한 방송사가 이 방식으로 출구 조사를 했다가 네. 예측 실패했던 그랬죠. 이후로는 잘 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어. 아무튼 그런 경향이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건데 조사 음. 업계에서는 뭐 의도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했다기보다는 네. 급하게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음. 기존에 사용했던 조사 번호를 네. 사용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네. 이거는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음음. 조사를 하겠다고 네. 밝혔기 때문에 조사 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한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여론조사의 신뢰도 자체를 네, 상당히 갉아먹는, 깎아먹는 네, 그런 일이기 때문에, 뭐 네, 물론 조사업계에서는 뭐 네, 의도는 없었고, 뭐 네, 급하게 시간을 빨리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에 몰려서 네. 그랬다라는 핑계 아닙니까? 이게 신뢰도가 그렇죠. 중요한데요. 조사의 지금 정확성과 이제 코리아 신뢰도. 리서치에서는 이런 네. 해명을 합니다. 3번 콜백을 했다고 했는데 네. 아무튼 과거와는 좀 다르게 음흠. 뭔가 좀 그 조사 방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시도를 했다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콜백한 거 자체하고 네. 아, 무작위 번호 생성하는 그 표집틀하고는 사실 큰 관계가 없어 보이고요. 네, 콜백에서 네. 기본 또 표집틀 규모를 좀 줄이더라도 음흠. 그러니까 지난달에는 12만이었는데 뭐 이번에는 3만, 그러니까 한 4분의 1 음. 정도로 표집틀 규모를 줄였는데 음흠. 또 국번이 지난달에는 8,000개 국번으로 생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60개 국번으로 제한해서 네. 썼다는 게 이게 이제 네. 이른바 아, 집락 표집, 음흠. 클러스터 표집이라고 네, 하는데 네. 김대관 교수님이 좀 이따 오마이TV에서 아마 설명해 예, 주실 것 뭐, 네, 같은데요. 제가 뭐 좀 그러다 자세히, 보니까 이제 신뢰도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고 그보다 그 앞서서는 내일신문 디오피니언 조사가 또 네. 다른 조사 기관들이 사용하지 않는 인터넷 패널 60%, 그다음에 유선 전화 또 음흠. 어,
등재 가구만 또 네, 사용한 40%. 예. 이 부분도 이제 좀 달랐는데 예. 공교롭게도 그 조사에서 양자 구도가 처음으로 뒤집혔고 어제 맞습니다. KBS에서 음흠. 또 다자 구도가 뒤집혔고 예.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랑 좀 다른 표집 틀이 사용됐을 때 예. 뒤집혔다라는 점에서는 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세한 말씀은 저희가 10시 30분에 김재광 교수 인터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이제 어찌됐든 이 조사 방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저 같은 네. 말씀 주신 대로 지난 4월 3일 그 내일신문 디오피니언 조사 이후에 양자 대결 다자 구도에서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앞서는 것으로 조사가 좀 되고 있습니다. 실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좀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어제 그 대한지방신문협회 7개사 의뢰로 저희가 조사한 결과는 저희가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만 문재인 후보가 47.6, 안철수 후보가 43.3, 대략 4%포인트가량 차이가 났고요. 네. 다른 조사 기관들은 동률로 네.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고 예. 소폭 문재인 후보가 오차범위 예. 내에서 약간 앞서는. 근데 예. 이제 KBS 조사와 조선일보 조사는 안철수 후보가 또 소폭 앞서는. 사실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이기 때문에 네. 거의 사실상 팽팽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3월까지는 이른바 뭐 어대문이라는 말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네네. 대통령은 문재인. 그래서 이른바 문재인 대세론이 형성이 되고, 이제 물론 이제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이것은 사실상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이것이 4월 들어서 뒤집히게 된 가장 큰 원인,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팽팽한 구도로 네네. 문재인 대세론이 꺾이고 양자 구도로 팽팽하게 오차범위 안에서 초접전 양상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십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인 중에 네. 인물, 인물. 구도, 정책. 근데 구도가 네. 결정적으로 최근 일주일 동안은 영향을 미쳤다. 왜냐하면 민주당 경선이 마무리되면서 네. 안희정, 이재명 두 후보가 예. 이제 조사에서 빠지게 됐죠. 예. 안희정 지사가 리얼미터 기준하면 마지막 지지율이 12%가량 나왔었고요. 이재명 시장 10%, 두 후보의 합이 한 22%가 됐는데 예. 이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에게 상당 부분 간 것으로 나타나서 예. 안철수 후보가 뭐 3월 달에는 뭐 대략 10% 중반 예. 또 초반까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거의 35% 예. 혹은 40%까지 치고 올라가는 뭐 예.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구도의 변화라고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는 구도의 변화다. 근데 이제 안희정 후보나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네. 그럼 국민의당 지지로 돌아섰단 말씀입니까? 그러면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이 좀 빠지고 국민의당이 좀 올라갔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한 달 전만 해도 네, 한 50%를 상회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예. 기록을 경신을 하고 있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이제 40% 초반으로 빠졌는데요. 네. 결국에는 안희정 이재명 시장 지지층이 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일부 이탈했다. 경선 후유증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유효하다. 네. 왜냐하면 사실 지난주에 이제 안희정 이재명 시장과 호프 모임도 하고 어제는 네네. 박원순 시장과도 만나고 이제 그 지도층에 있는 분들은 만났지만 이 네. 지지층은 아직까지 파악적인 융합이 안 되고 있다. 아, 당에서는 여전히 그 선거 캠프와 관련해서 네. 인선과 관련해서 주류와 비주류가 계속 지금 네. 다툼을 하고 있고 네. 이런 부분을 보고 있는 안희정 이재명 지지층이 아직까지는 문재인 후보 쪽으로 지지를 못 보내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정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고 네. 문재인 후보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두 후보 세대별, 지역별, 뭐 네. 직업별, 계층별 이건 좀 어떤 추세와 차이를 좀 보이고 있습니까? 이를테면은 뭐 연령별로 본다면 어떤지 궁금해요. 연령별로 보면 40대, 30대, 20대, 20, 40대는 문재인 후보가 강세고요. 예. 반면에 50대 이상은 안철수 후보한테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반기문 대 문재인 연결 양자 대결 구도랑 네.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20대에서는 문재인 59.6, 네. 안철수 32.3, 예. 30대에서는 문재인 67.2, 안철수 25.9, 40대가 문재인 62.6, 안철수 30.2.
반면에 이제 50대에서는 안철수 53.2, 문재인 37.9, 60대에서는 안철수 66.9, 문재인 19.9. 그러니까 세대 간 갈등이 지금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네. 반면에 지역 갈등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예. 지금 이제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경우는 두 후보가 44.7대 44.7 완전 동률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요. 대구 경북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50.9, 문재인 후보가 37.9, 예. 대략 5대 4 정도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앞서가고 있고요. 네. 광주 전남도 거의 동률입니다. 안철수 음. 46.3, 문재인 45.6. 네. 이게 지금 양자 구도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반면에 수도권에서는 여전히 네. 문재인 후보가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음.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문재인 51.4, 안철수 43.5, 또 경기 51.3 대 41.9, 인천 59.5 대 안철수 28.0. 대략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수도권에서는 좀 앞서 가고 있고 다른 지역은 뭐 팽팽한 이런 상황인데 다른 조사 기관의 결과들은 또 요거는 좀 다른 결과들도 물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역 세분화해서 보면 표집 틀이 뭐 가령 부산, 울산, 경남이나 대구, 호남 뭐 이런 데들은 샘플 사이즈가 뭐 100명, 200명으로 축소가 되기 때문에 표집 오차가 좀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네. 물론 이제 약간의 다른 경향도 발견이 되곤 있습니다만 대략 추세는 이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지역 갈등은 좀 완화가 됐다.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은 영호남 간의 지역 격차가 상당히 심각했는데 네. 이번 대선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그러니까 촛불을 민심이 보여준 것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지역 간 네. 갈등이 상당히 완화가 됐다. 다만 세대 갈등은 여전히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는 그 미래를 여는 젊은 대통령 네. 이런 이미지를 걸고 있는데. 이른바 50대, 60대 이상에서 상당히 그 높은 지지를 받고, 네. 그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에 비해서 이제 연령은 높은 편인데 젊은 층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네. 이런 것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정책 때문에 그럴까요? 이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소, 구도, 인물, 네. 정책. 이 정책 때문에 세대 간 그 격차가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정책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정당으로 그러니까 이념 기존에 갖고 있던 이념 성향.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중도 혹은 좀 보수 성향까지 좀 아우르는 네.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젊은 층이 여전히 좀 진보 성향을 갖고 있고 네. 어르신들은 보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보수 후보라고 하는 홍준표, 네. 유승민 두 후보 지지율이 지금 한 자릿수에 머무르고 있어서 예.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이 지금 표를 줄 후보를 지금 찾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보다 좀 중도 또 보수에 가까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유승민 두 후보가 보수 후보로 나서고 둘 다 보수의 적자임을 강조하고 뭐 단일 통합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네. 보수 지지층들은 여전히 이분들에게 표를 줄 마음이 없다. 네. 그래서 차라리 안철수 후보 쪽으로 지지가 몰리는 이런 상황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4월 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5구 대선이기 때문에 지금 네. 28일 정도 남아 있는데 이제 30일 전 여론조사가 그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또 한 번 세게 출렁일 것이냐 어떤 전망을 좀 하고 계십니까? 일단 이제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이제 4월 12일 날 그러니까 내일이죠. 재보궐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국회의원 1곳과 뭐 기초단체장 3곳, 광역의원 7곳, 기초의원 19곳 등 모두 30곳에서 열리는 미니 선거인데 이 대선을 한 달도 안 남긴 상황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대선 전초전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요. 일단 뭐 당장 보수 진영에서는 경북 상주, 군위, 의성, 청송 여기서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한국당 손을 들어주느냐 아니면 무소속이나 또 바른정당 후보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일단 홍준표, 유승민 두 후보의 명함이 갈릴 것이고요. 그 명함은 다시 안철수 후보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는 지금 홍준표 후보하고 손을 잡기는 좀 어렵지만 유승민 후보하고는 손을 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유승민 후보가 속한 바른정당이 여전히 대구 경북의 의원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지역 갈등을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네. 지금 문재인 후보가 계속 공격하는 네. 40석 정당의 후보라는 점, 네. 이 부분을 이제 유승민 후보와 연대하면 많이 또 희석시킬 수가 있겠죠. 바른정당도 의석이 한 30여 석이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네네. 아무튼 그걸 봐야 될 것. 두 번째는 이제 역시 TV 토론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지금 지지율은 미약하나 네. TV 토론은 굉장히 또 강하신 분이고 네. 판을 흔들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뭐 최근 들어서 JTBC 손석희 네. 앵커하고도 네. 설전을 벌였지만 예. 지난 대선을 돌이켜 보면 이정희 후보가 지지율은 미약했지만 대선 토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들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박근혜 두 후보의 예.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친 TV 토론 참여자가 바로 이정희 후보였고, 네. 이번에도 홍준표 후보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든 문재인 후보든 네. 어떤 측이든 영향을 크게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아마도 이번 주 목요일 4월 13일 한국기자협회와 SBS가 주관하는 토론, 이건 뭐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토론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5명의 후보가 하는 첫 번째 토론이기 때문에 4월 13일 토론에서 향방이 좀 갈릴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 네네. 주셨고, 그러니까 내일 모레, 그러니까 수목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수요일 날 있을 재보선의 결과,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 있을 첫 번째 TV 토론의 결과가 어떻게 유권자들의 마음을, 표심을 흔드느냐, 그에 따라서 네네. 여론조사 결과가 또 한 번 출렁일 수 있다, 이제 이런 분석 네네. 말씀 주셨습니다. 네. 실제로 문재인의 대세로는 깨졌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양자, 그다음에 다자에서 역전된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네. 안철수 후보의 거품론도 있지만 네. 이게 이제 한두 군데에서 조사 결과 나온 게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나왔고 추세가 지금 그러하기 때문에 네. 문재인 대세로는 깨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양강 다자 구도가 이제 본격화되었다. 네. 양자 구도는 아니지만 예. 양강 다자 구도가 본격화되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양강 다자 구도가 본격화되었다, 이런 네.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세대 싸움이 이제 치열하게 펼쳐질 텐데, 그러니까 늘 보면은, 그러니까 세대 간 대결에서 어느 쪽이 이길 것이냐, 네. 뭐 이런 이제 그 분석들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제 보면 2012년 대선의 경우에는 20대가 상당히 많이 투표했다, 결과적으로. 네. 20대 보수화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투표장으로 많이 나와서 선전을 했다. 그나마 이제 이제 표차를 많이 줄였다, 이제 이런 분석들을 하는데요. 이번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세대별 변수 가운데 주목해서 봐야 되는 핵심 포인트는 뭘까요? 이번에도 역시 투표율이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양자.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각자의 지지층이 어느 정도 투표장에 나올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네. 투표율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여론조사에 잡히는 투표 의향, 이건 사실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원래 투표할 분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뭐 80, 90% 나오는데요. 네. 투표율이 이제 이번 대선은 워낙 예상과는 다르게 박빙승부가 펼쳐질 가능성이 이제 커졌기 때문에, 네. 그럼 투표율은 이제 내 표가 사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이제 투표를 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튼 투표율이 저희 이제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면 20대, 30대, 40대가 5, 60대보다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투표 참여하겠다 의지가. 네네, 한 5%에서 뭐 한 8%에서 한 10% 포인트 가량 20, 30, 40대가 5, 60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은 문재인 후보한테는 조금 유리한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적극 투표층만 보면 어제 조선일보 칸타 리서치의 조사 결과도 보면 다자 구도에서 오차 범위 내에서 안철수 후보가 앞섰지만 적극 투표층에서는 또 문재인 후보가 앞섰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지적할 점이 지지 후보 교체 의향. 그러니까 지지 후보를 교체할 의향이 있느냐. 근데 끝까지 지지하겠다는 응답자가 71.1%, 26.8%가 교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끝까지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문재인 지지층이 76.1, 안철수 후보 69.9, 한 6%포인트가량 문재인 후보가 지지 강도가 높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투표 의향, 그다음에 지지 후보 교체 의향, 이런 두 가지 면에서
문재인 후보가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안철수 후보가 적어도 여론조사에서 5%포인트 이상을 앞서야 투표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그 이번 투표의 가장 큰 것은 보수층이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35%라는 강고한 유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보수층이 사실상 앞서 말씀 주신 대로 홍준표 그리고 유승민 두 후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표할 의향이 없다는 것이 확인이 좀 되면서 결과적으로 보수는 어디로 표심이 향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예 투표를 안 해버리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투표율이 매우 낮을 것이다. 이제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아니면 안철수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거다. 근데 이제 일종의 이제 사드 같은 것에서 이제 말 바꾸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선뜻 또 밀기도 어렵다. 뭐 여러 가지 추론과 추측이 나돌던데요.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보수의 선택이 어떻게 될까요? 유승민 후보가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를 할 경우에는 보수 후보가 이제 홍준표 후보 혼자 남게 되고, 그러면 홍준표 후보는 조금은 좀 반경이 넓어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수 표심이 기본적으로 한 20-30% 정도는 여전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는 뭐 10%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15%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홍준표 후보가. 네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지금 이제 바른정당하고 쪼개기 전에는 그래도 한 15%, 20%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한국당 지지율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면 15%까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홍준표 후보가 그제까지는 아무튼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선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못했고, 이제 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안철수, 문재인 후보한테 이제 집중 투하를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아무튼 홍준표 후보가 이제 지지율이 내려가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은 더 크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안철수 후보하고도 또 관련이 있죠. 안철수 후보 쪽에서 지지층이 이탈할 가능성이 문재인 후보 쪽에서 홍준표 쪽으로 이탈할 가능성보다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하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렇군요.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그리고 이제 오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으로 들어가는 장면 함께 보셨는데요. 보수 특히 이제 TK 지역적으로 그동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열광했던 TK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 이것도 굉장히 이제 궁금합니다. 특히 이제 4.12 재보선도 그렇고, 뭐 다자구도로 되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에게도 가능성이 좀 있다, 뭐 이런 주장도 나오긴 하는데, TK의 선택은 어떻게 될 걸로, 어떻게 귀착될 걸로 보십니까? 문재인 후보는 뭐 본인이 전 지역 고른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주장을 또 하기도 하고요. 지금 TK 지역은 아무튼 원래는 자유한국당 후보를 지지해야 되는 상황인데 홍준표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여전히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차선책으로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원래 사실 문재인 후보가 전국적으로 다 고르게 지역별로 1위를 하다가 이제 지난주부터 안철수 후보가 부상하면서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지금 TK에서도 굉장히 부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TK에서는 양자구도의 경우에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한 10%포인트가량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홍준표 후보가 이제 어느 정도 TK에서 약진을 하느냐. 사실 이제 홍준표 후보가, 고향이 사실 대구 경북이죠. 경남 지사를 했지만, 아니죠. 고향은 창녕이죠. 경남 창녕이고, 그런가요? 7살 때 대구로 전화가, 중고등학교를, 대구에서. 그래서 이제 본인이 TK에 적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지지율을 이제 끌어올릴 것이냐. 만약에 지금 양강 다자구도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은 상승폭이 크지 않을 거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빠지면 그 지지층은 다시 홍준표 후보한테 갈 가능성은 물론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승민 후보의 이제 향후 거치, 끝까지 완주하면 유승민 후보의 존재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이제 지지율이 크게 상승할 여지는 크지 않은데, 물론 이제 유승민 후보가 지난주 YTN 조사였나요? 텔레비전에서 0%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제 0%가 나오긴 0%도 나와요?
그러니까 0% 나왔다는 건 뭐 조사가 이제 표집이 고르게 네. 잘 안 됐기 때문에 적어도 뭐 1%는 나와야 되는데 예. 0% 나왔다는 거는 이제 그 지지층을 발견해내지 못했다는 거죠. 네. 실제 뭐 0%일 리는 없겠지만 네. 아무튼 그만큼 미약하지만 유승민 후보의 존재 때문에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 네,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안철수 후보한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네, 그렇군요. 아, 재밌네요. 이게 소집이 고르게 안 됐으면 그 조사 자체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뭐 대구 경북이 1000명 기준하면 1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0%가 나오는 부분은 보도할 때 언급을 이제 안 하는, 자제하는 게 이제 좋겠는데, 네. 그날 아무튼 YTN 조사에서는 유승민 0% 이게 막 그래픽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게 조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그 자제해야 될 부분을 좀 과대 보도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저희가 조만간 또 다음 주 정도에 한 번 더 모셔서 이 다음 주에는 스튜디오로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소리가 예, 많이 나와서 다음 주에는 스튜디오로 모셔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김재광 교수와 다시 오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하루야채 주세요. 저 이거 하나 샀는데 유기농 야채가 14가지? 빛이 내린다. 14가지 유기농 야채 이것뿐일걸. 14가지 유기농 야채 하루야채.